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실은 예상되는 유연화 방식이 지금까지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고용유연화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지만 실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이후에 예측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이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단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형태로 굉장히 많이 드러날 거고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이미 이제 근로시간 저축 배제제도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노동시간과 관련한 유연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바가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 것은 이미 발제문의 정세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직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그 저임금 노동자들과 대면하는 방식의 정책이 굉장히 많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의 한 부분으로서는 그러니까 뭐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이제 기구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의 고민은 실제로는 그런 기구를 통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직접 대면 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대안을 내면서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돈을 마련을 하면 그 돈이 기관에 들어가고 기관을 보조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직접 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돈을 직접 주겠다. 뭐 이런 걸로도 드러나고 최근에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언론전을 통해서 직접 발표하고 실제로 개개인이 이제 그 성과가 마구 돌아가게 하는 물론 이제 그걸 비용 감당이나 이런 걸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는 차치하고라도 초창기에 집중되는 방식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은 오히려 노사정위원회에 의해서 민주노총을 배제한다는 것과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다른 수준의 어떤 폭발력과 대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대응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다. 정세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현재 제출되어 있는 각종의 대안과 계획과 관련해서 5가지 정도 수준에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재의 비정규 투쟁 사업장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정세에 대한 정세 발제문과 계획을 보면서 굉장히 불균형하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경제 위기라고 하죠.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은 반노동 혹은 무노동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실제로는 계획은 별로 비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약간 이 구조화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 이런 거에서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가 현재 비정규 투쟁 사업장과의 정세 연관성인데요. 실제로 투쟁은 많이 벌어지지만 전선이 형성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쟁이 그냥 그 자체로 개별 사업장의 현황으로 있지 이게 전선으로 가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현대자동차 비정규 지회의 투쟁은 현대자동차 비정규 지회의 정규직화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정세에서 발제를 하신 것처럼 이게 간접고용 문제의 향후 위치를 어떻게 가름할 거냐 그리고 법제도 개선안 중에서 사내하도급법 문제와 어떻게 연관될 거냐 아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문제가 직접적으로 신규 채용 형식으로 정리되고 나머지를 일정하게 다시 이제 사내하도급을 진성도급의 형태로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그 다음에 사내하도급법이 그냥 바로 나온다 이런 건 그냥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를테면 지금의 현대자동차 비정규 투쟁은 정규직과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뭐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앞서 얘기했던 비상한 정세 그리고 법제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긴장감이 어떻게 현대자동차 비정규 투쟁을 지지하거나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전반적으로 따로 놀고 개별의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느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런 현재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 투쟁 사업장들을 법제도에 대한 계약을 방어하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정세와 연관시켜서 좀 전선을 만드는 데 기여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바로 이 측면에서 보면 오민규 동지가 제안하셨던 연대의 힘을 동원하는 문제,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투쟁이 개별사업장의 투쟁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고 결합되는 방식의 기획을 좀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투쟁 사안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투쟁 사업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비상한 계획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급 대표성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이 계급 대표성과 관련해서 전략 조직과 중요하다는 얘기는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또 하려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귀에 못이 박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제 앞서서 이남신 부장님 이제 예산 문제를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예산 문제 플러스 조직 체계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의 조직 혁신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민주노총 사업 시스템 또는 현재 상근하고 있는 인력의 절반 이상을 조직화에 배치하겠다고 전면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떠들어야 된다. 이제는 그냥 이 밀비실이 열심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얘기해야만 좀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 계급 대표성과 연관된 두 번째 고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합니다. 앞서 발제에서도요. 지금 위기산업, 한계 산업들이 마구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산업은 이미 엄청난 폐업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중소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자동차 경우에도 GM도 이미 그 폐업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마인드라 같은 경우 먹튀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산업과 관련해서 경제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산업이 있고 나중에 후순위로 축소하고 있는 산업이 있고 거기에서 막 영향을 받고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민주노총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산업에서의 하청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해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현실이고 심지어는 정부까지 나서서 통영지역을 고용특구로 지정하고 이것에 대한 이런 대책을 세우겠다는 얘기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모든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하는 민주노총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발언하지 않고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라는 발언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노총이 계급 대표성을 갖는다는 뜻은 한편으로는 조직된 노동자들을 대변한다. 아직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조직한다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 조직 범주에도 들어와 있지 않고 조직의 계획이 없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에 관하여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고 당신들은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발언하고 입장을 낼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무슨 계급 대표성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경제 위기이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실업도 예상되고 한계 상황에 닥쳐있는 노동자들의 상태의 악화가 예상됩니다. 그 점과 관련하여 좀 더 비상하게 입장을 내고 대안을 내기 위한 그런 집중들을 이제부터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번째로는 사회적 연대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여기 오늘 토론자 셋이 다 비업소 집행위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와 관련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사회적 연대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 정말로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연대를 고민하려면요. 사회적 연대를 확대하자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회적 연대를 확대하는 계획은 비업세를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시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이 최소한 사회적 연대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것과는 다른 계획, 다른 구조 또는 더 나아간 입장을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최소한 대중선정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민주노총의 노동가 세계 얼마나 확산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기적으로 그냥 일반 비조직 대조들을 향하여 뿌려지는지 그 뿌려지는 구조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방송, 언론 조직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실제로 굉장히 게으르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건 꼭 민주노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저희 비업세와 같은 조직이 됐든 아니면 저희처럼 비정규 사업을 하는 단위가 됐든
실제로 사회적 연대를 이야기하려면 그 정도 수준에 걸맞는 선전의 계획이 우리 스스로 제출돼야 된다. 지금은 뭐 이제 트위터나 각종의 SNS를 활용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구상들을 별도로 좀 제출을 해야 될 것 같다. 민주노총을 넘어서 이거는 비업세의 계획도 마찬가지고 앞서 말씀하셨던 비정규시 출근하세요라든가 이런 대중적인 책 작업도 이제 그런 것의 일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연대를 정치적 힘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사회적 힘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연대가 투쟁하는 동지들한테 자주 온다가 아니라 이게 별개의 힘이 되려면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서명운동이 되든 무슨 그 각종의 뭐가 됐든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발언하고 그것을 수렴할 수 있는 구상과 계획을 제출해야 사회적 연대라는 게 힘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그냥 많이 와주십시오가 연대가 아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 사회적 연대고 야 이거 비정규직 문제는 이건 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하게 할 거냐 이에 대한 계획이 제출돼야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 뭐 민주노총에서 제출하신 비정규직 없는 일터화 사회 만들기라고 하는 게 그런 의도로 조금 더 공공연하게 좀 구체화되는 계획이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더 핵심적으로 이런 사회적 연대 발전 방향의 핵심은 저는 주체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있고 연대하는 시민이 있는 게 아니고 노동자가 있고 아직 자신의 노동자적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노동자들을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노동자로 깨닫게 그 공간으로 끌어들일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최저임금 투쟁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직 노동자들이 한편으로 중심을 잡지만 최저임금에 걸려있는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그 집회에도 나오고 발언도 할 수 있고 자기 요구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생각을 해야 된다. 또 건강권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 결정을 했습니다. 요구안 결정을 했어요. 저는 왜 그렇게 결정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최저임금이 얼마여야 된다고 생각하는가를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안에 끌어들이고 그 속에서 싸움을 확전할 수 있는 구상과 기획을 해야 그것을 그 자체의 대중투쟁으로 확장하는 사회적 연대의 통로를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구상이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꼭 민주노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노동운동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작동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는 고민이 되는 건 여전히 우리들의 고민 안에서는요. 비정규운동의 고민 안에선 조직 노동운동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서 이남실 소장님은 뭐 이제 보급부대, 뭐 투쟁부대 이런 얘기 하셨는데 보급부대건 투쟁부대건 뭐 저는 그런 것도 일종의 계획으로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불행하게도 지금 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도 실제로 예상됩니다. 그건 단지 정리해고만이 아니라 공공부문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실제로 공격은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드러나는데요. 막상 결과를 딱 따고 보면 그 피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감당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위에서 상층에서 정규직들을 공격하는 것과 다르게 실제 비정규직들이 구조조정되거나 간접 고용화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와요. 그 괴리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투쟁의 양상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라는 거죠. 지금 민영화에 관한 반대 투쟁이든 아니면 공공부문과 관련한 다양히 예상되는 그 지점과 관련해서 공공부문 전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이를테면 현재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를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이냐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구상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로 고민을 하도록 오히려 요구하고 그렇게 설득해 나가는 별도의 계획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데올로기 대응인데요. 저는 이 이데올로기 대응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고민을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제는 좀 전반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민주노총 87년 대투쟁 이후에 지금 민주노총 운동의 이후 전망과 관련한 대토론을 했죠. 작년에.
그러나 여전히 민주노조 운동의 전면적인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게 아직은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산별과 정치 세력화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해오다가 실제로 산별과 정치 세력화가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파산 혹은 후퇴에 이르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지금 이 지점에서 그러면 민주노조 운동의 자기 전략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들을 이제는 좀 시작해야 될 때다. 실제로 정세가 위기라고 인식한다면 지금은 대응하여 투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한편으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가 민중들의 불만을 따라갈 것이다. 불만을 전취하고 불만을 굉장히 도마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철저하게 이 박근혜 관리 전략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측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민중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해도 무마가 안 됩니다.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박근혜는 무슨 어디서 돈을 하늘에서 따올 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여기저기서 끌어당기고 나머지는 다 이데올로기로 치장하고 그리고 언론 통제하면서 대충 무마하고 이런 다양한 수두를 쓸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박근혜의 노동자 관리 전략의 주장과 그것의 현실이 어떤 괴리를 일으키는가를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대응하는 오히려 그런 거를 폭로하기 위한 그런 전술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노동시간 유연화 전략이 쭉 나오면 그래서 반대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그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거꾸로 드러내야 되고 보육과 같은 문제들이 딱 드러나기 시작하면 도대체 그 보육에 투여되는 돈들이 실제로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기여되고 드러나는가를 또 드러내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끊임없이 박근혜 관리 전략을 오히려 따라가고 폭로하면서 오히려 노동자 민중들의 불만을 정규직에게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어떤 투쟁이나 분노로 거꾸로 전취하고 조직하는 그런 계획들을 좀 자꾸 세워나가야 될 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폭넓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정말로 위기의 시대에 걸맞는 자기 긴장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은 약간은 이제 무기력한 상태로 우리가 지금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전면적 변화에 대한 계획을 완전히 세워서 성공시키거나 그게 아니면 뭔가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지점으로부터 뭔가 활력을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방식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다면 그 활력을 재구성하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쟁에서 꼭 승리는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재 투쟁하고 있는 부분에서 한두 가지를 전선으로 집중하면서 자기 기세를 한 번쯤은 살려보는 것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전략조직 사업에서 한번 쭉 힘을 모음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자기 어떤 활력을 찾아 나가는 구상을 해보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초장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